안녕하세요, 창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20세기 최고의 축구 클럽이자 많은 슈퍼스타들의 드림클럽인 갈락티코스 레알 마드리드의 이야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는 1897년에 창단된 아마추어 클럽 풋볼 스카이로 시작됩니다. 이후 1900년 풋볼 스카이는 뉴 풋볼 데 마드리드와 클럽 에스파뇰 데 마드리드로 분리되고, 이중 클럽 에스파뇰 데 마드리드는 2년 후 마드리드 FC로 새롭게 개편되는데, 이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식적인 첫 시작입니다. 지역의 몇몇 중소 클럽들을 흡수 병합하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중심 클럽이 된 마드리드 FC는 창단 3년 만에 스페인 구강컵인 코파델레이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이후 4연패를 달성하며 곧바로 스페인 최고의 축구 클럽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프로리그가 없던 시절이라 각 지역의 챔피언들이 참가하고 스페인 국왕이 인정했던 코파델레이가 최고의 대회로 인정받던 시기였습니다. 1920년 마드리드 FC는 그간의 활약을 바탕으로 당시 스페인 국왕인 알폰소 13세로부터 레알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으며 드디어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그 상징으로 클럽의 엠블럼에 왕관을 달기 시작했죠. 하지만 창창할 것 같았던 레알 마드리드의 미래는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스페인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출범하였고, 스페인 내전 및 제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하며 왕정의 상징이었던 레알을 박탈당하고 마드리드 FC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결국 전쟁이 끝나고서야 다시 이름과 엠블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 블랑코스, 백색 군단이라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의 엠블럼은 생각보다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왕관은 국왕에게 하사받은 상징이며, 원안에 그려진 알파벳은 마드리드 풋볼 클럽의 약자 MFC를 형상화한 것이고, 원안에 채운 흰색과 보라색의 사선은 초기 유니폼의 색상입니다. 다만 현재 엠블럼은 2001년 새로 디자인하면서 원안의 사선이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하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클럽의 전설적인 인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전 회장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선수와 감독 그리고 회장까지 역임하며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자그마치 6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인 35년 동안 회장직을 역임했고,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정권으로 암흑기를 겪던 레알 마드리드를 살려냈던 인물입니다. 그는 회장이 된 후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프란시스코 엔토, 레이몬 코파, 미겔 뮤노스 등 당시 세계 올스타급 선수들을 영입하며 레알 마드리드를 일약 유럽 최강으로 도약시킵니다. 저승사자 군단이라 불리던 그들은 유러피언컵에서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무후무한 대기록들을 쌓아나가며 지금의 레알 마드리드의 명성을 만들게 되었죠. 비슷한 시기인 1955년 경기장의 새로운 이름을 고민하던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결정. 이때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다시 부활시킨 레전드의 이름이 경기장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거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은 스페인 월드컵 결승전을 치르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도 무려 4번이나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참고로 현재 경기장에 새로운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개폐식 동과 경기장 옆면에 스크린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스테파누를 필두로 레알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50년대 이후 꾸준히 강팀으로 자리잡고 있던 레알은 단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바로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이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없었다는 점이었죠. 특히 이 시기 요한 크루이프가 이끄는 라이벌 바르셀로나가 좋은 성적을 거두자 리그의 왕자 역시 조금씩 내주며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의 침체기를 겪던 마드리드는 90년대 말 라울 곤잘레스와 모리엔테스, 구티 등 클럽 유소년 출신 스타들이 성장하여 1998년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다시 부활합니다. 이때 엘리뇨, 라울 곤잘레스는
마드리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주목받으며 스페인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향후 레알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을 이끌어내게 되죠. 하지만 2000년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페레즈 회장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책을 꺼내드는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한 팀으로 불러 모으는 은하계 군단, 즉 갈락티코 정책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루이스 피구의 충격적인 이적이었죠.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피구를 빼온 파장은 엄청났고 이를 기점으로 지단, 호나우두, 베컴 등이 마드리드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진행된 갈락티코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슈퍼스타들의 이적으로 인해 팀 수익은 늘어났으나 잦은 감독 교체, 불균형적인 스쿼드, 주급 체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결국 첫 번째 갈락티코는 붕괴되고 말았죠. 이후 레알은 다시 한번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성적 부진으로 회장직이 교체되고 네덜란드 커넥션 등 새로운 전략을 펼쳤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꾸준히 16강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라이벌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등장과 함께 역사상 최고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2009년 위기의 레알로 다시 돌아온 페레즈 회장은 갈락티코 정책의 부활을 선언했고 그 첫 타자로 카카와 호날두를 세계 최고 이적료로 데려오고야 맙니다. 과거에 피구와 지단, 호나우두가 그랬듯이 발롱도르 수상자들을 한 팀으로 모아버린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갈락티코 이기는 알론소와 벤제마 등 슈퍼스타들을 집결시켰고 그 마침표를 찍은 것은 바로 인터밀란의 트래블을 이끈 조세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페레즈는 무리뉴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갈락티코 일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죠. 호날두와 무리뉴가 버티는 갈락티코 이기는 드디어 챔스 16강 징크스를 깼고 코파델레이를 18년 만에 우승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더니 라리가 최다 승점인 100점을 기록하며 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하다는 무리뉴 3년차. 결국 무관의 시즌을 보내게 되고 무리뉴 체제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죠. 이후 안첼로티가 이끈 레알은 베일과 이스코 등을 영입하며 갈락티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라모스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결승전에서 드디어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레알의 10번째 우승 라데시마를 달성하게 됩니다. 라데시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포함한 두 번째 은하계 군단은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트로피였습니다. 2015년 팀의 레전드 지네딘 지단이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시즌 중 급하게 선임되었고 감독으로서 경력이 부족했기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네딘 지단은 3년 동안 레알을 이끌며 3연속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합니다. 그 중심에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있었죠. 2009년 세계에 이적을 해온 호날두는 이후 9년간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고 리그와 챔스 가릴 것 없이 최고의 득점력을 선보이며 라울 곤잘레스의 7번을 넘어선 레알 최고의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락티코 1기와 2기의 핵심이 만나 레알 마드리드의 최전성기를 이루었고 갈락티코 군단은 어느새 레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